이번 영상은 세인루이스의 스프링 트레이닝 소식 업데이트입니다. 잠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영상에서 어떤 기준으로 특정 선수는 성을, 특정 선수는 이름을 부르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권 문화에서는 성을 부르면 조금 더 격식을 차린 느낌이고 이름을 부르면 사적으로 가까운 느낌입니다. 스포츠 중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플레임을 다 불러주려고 하지만 대체로 성을 부릅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르거나 별명을 부르는 경우는 첫 번째로 선수의 성이 워낙 흔한 경우입니다. 야구에는 라틴 계열의 성이 정말 많은데요. 라미레즈, 로드리게스, 마르티네스와 같은 성들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도 흔하고 이름도 흔한 경우에는 별명을 지어서 부르거나 이니셜을 사용합니다. 로드리게스가 성일 경우 아이로드, 에이로드, 케이로드, 그리고 최근에 시애틀의 유망주인 제이로드까지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애정도 표현하며 선수들끼리 구분도 합니다. 치퍼 존스 역시 존스가 워낙 흔한 성인데다가 선수 시절에 한 팀에 앤드류 존스가 있었기 때문에 언론과 팬들이 치퍼라고 자주 불렀습니다. 존스라고 하게 되면 여러 선수가 떠오르지만 치퍼는 단 한 명뿐이니까요. 두 번째는 성이 부르기 정말 어려운 경우인데요. 듀크 대학의 농구팀 감독인 코치 K나 최근 2연속 NBA 시즌 MVP를 수상한 야니스가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워낙에 특출난 선수이거나 팬들과 미디어에게 특별한 선수일 경우 성보다 이름이 더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농구 쪽에 이런 선수들이 더 많은데요. 코비, 카와이, 샤크, 페니와 같은 선수들은 유니폼을 봤을 때 성이 정말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름이 훨씬 유명한 선수들입니다. 현재 토론토에는 팬들과 미디어가 이름으로 자주 부르는 선수가 2명 있습니다. 카반과 보인데요. 두 선수 모두 아버지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처럼 성만 불렀다가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의 경우는 아버지 단테 비셋이 2020년부터 스페셜 어시스턴트로 토론토에 합류해서 선수들의 타격 훈련을 도와주고 있으며 2021년 역시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팀에서 뛰기 때문에 성으로 부르기보다는 보와 단테로 구분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본인 역시 2019년 플레이어스 위켄드에서 보를 유니폼에 넣으면서 보라고 불리는 것을 본인도 선호한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팬들과 미디어 모두 비셋을 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이름보다 KK라는 애칭으로 더 자주 불리는 김강현 선수가 있는 세인루이스의 스프링 트레이닝 업데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넘어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세인루이스는 일찌감치 잭 플레어티가 시즌 첫 경기와 스프링 트레이닝의 첫 경기에서 모두 선발로 나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플레어티에게 무게를 실어주었는데요. 잭 플레어티가 카디널스 에이스인데 당연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레나도 영입에 가려지긴 했지만 카디널스의 팬들은 이번 오프시즌 내내 플레어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벌였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잭 플레어티가 2년 연속으로 세인루이스의 연봉 제한에 불만을 표현했다는 것인데요. 2020년에는 세인루이스의 첫 제시액이 60만 달러였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불복하고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다만 2020년에는 플레어티에게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이 없었습니다. 2020년에 데뷔 동기인 오타니는 85만 달러, 글레이버 토레스는 60만 달러, 워커 뮬러는 57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2021 시즌을 앞두고 카디너스는 300만 달러를 플레어티에게 제안했고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얻은 플레어티는 이번에는 연봉 조정을 신청합니다. 세인루이스 역사상 두 번째로 연봉 조정 신청을 한 선수가 된 플레어티는 결국 이 조정 심사에서 승리하면서 카디널스가 제안한 300만 달러보다 많은 390만 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플레어티 이전에 연봉 조정 신청을 한 세인루이스 선수는 마이클 와카였으며 와카의 경우는 카디널스가 승리했습니다. 플레어티가 그 정도 연봉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팬들과 지난 시즌 부진한 투수가 현재 특수 상황으로 팀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연봉 조정까지 가야 했냐는 팬들이 SNS를 뜨겁게 달구었고 다수의 팬과 미디어는 플레어티보다는 카디널스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플레어티 역시 2년 연속으로 자신의 연봉과 관련해서 팀과 쉽게 합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미 개막전 선발이 당연시되는 선수지만 세인루이스가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플레어티의 첫 시범 경기 선발 등판과 개막전 선발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플레어티 달래기의 일환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광현은 스프링 트레이닝 인터뷰를 통해서 선발 로테이션 합류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고 세인루이스 선발 로테이션은 잭 플레어티, 아담 웨인라이트,
김광현, 그리고 마일스 마이콜라스의 로테이션 합류가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카를로스 마르티네스, 존 겐트, 우드포드, 알렉스 레이에스와 같은 선수들이 경쟁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카를로스 마르티네스가 마지막 선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로 모젤리악 단장은 이번 스프링 캠프 인터뷰에서 잭 플레어티, 김광현, 아담 웨인라이트, 마일스 마이콜라스, 카를로스 마르티네스가 개막 선발 로테이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많은 관심을 받는 선수로는 딜런 칼슨이 있는데요. 이번 시즌 주전으로 계속해서 출전하게 될 토미 에드먼과 같이 딜런 칼슨은 현재 세인트루이스 라인업에서 좌타석에 들어가는 단 2명의 타자입니다. 많은 매체들은 에드먼이 리드오프로 나서는 타순에 딜런 칼슨이 타순의 중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카디널스의 코치진은 스프링 트레이닝에서의 모습에 따라서 딜런 칼슨이 리드오프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카디널스에서 첫 시즌을 맞이하게 될 놀란 아레나도는 12년간 몸담았던 콜로라도를 떠나서 콜로라도가 아닌 다른 구단에서 시작하는 스프링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색하다고 말하면서 가장 어색한 것은 클럽하우스에서 옆자리 선수가 바뀌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스프링 트레이닝 시설에서 아레나도의 옆자리는 몰리냐라고 합니다. 친분이 있는 골드슈미트와 맷 카펜터가 적극적으로 아레나도의 팀 적응을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레나도는 현재 카디널스의 훈련 프로그램에 적응하는 중이라고 말했고 카디널스 구단 역시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인 아레나도의 개인 훈련 루틴에 대해서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 전체 유망주 순위 38위이자 세인트루이스 유망주 순위 3위인 놀런 고먼은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이번 시즌부터 메이저리그에서 3루수로서의 기회를 받았겠지만 아레나도의 팀 합류로 기회 보장이란 측면에서 조금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2루 수비 연습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놀란 아레나도 또한 놀란 고먼을 많이 챙겨준다고 합니다. 세인트루이스 언론은 2명의 놀런이 여러 훈련을 함께 한다고 알렸는데요. 놀란 아레나도에 따르면 둘은 함께 골프도 다니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하며 놀란 고먼 또한 데뷔가 늦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리그 최고의 선수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시즌 종료 시점에서 뼈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던 골드슈미츠는 조심스럽게 트레이닝을 하고 있지만 이번 시즌을 정상적으로 치르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 동안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천천히 컨디션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말에 토미존 수술을 받게 된 다코타 허드슨은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에 회복해서 팀에 합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집중하고 있으며 3월 15일부터 캐치볼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쉴트 감독은 다코타 허드슨이 이번 시즌에 합류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로테이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